네, LG노텍은 어느 순간부터 애플의 수혜주라기보다는 피해주로 더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좋을 때도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이번에 중국 봉쇄로 인해 생산량을 차질을 빚자 계속해서 LG노텍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깅 효과보다는 당장의 실적의 부진에 시장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LG노텍의 4분기 실적은 얼마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걸까요? 일단 부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전 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부진한 거죠.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가이던스보다 올라가고 있나요? 예, 일단 3분기에 4,448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네. 났고요. 네, 4분기에는 이제 거의 한 6천억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5,800억에서 한 5,9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한 5천억대 초반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지금 영업이익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주가는 이미 이제 먼저 선반영했다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이었던 시기가 6월 달 뭐 이제 보시면 한 3월, 뭐 6월 요때쯤에 이제 30만 원대 후반, 40만 원대 초반을 찍었다는 거는 이미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미리 주가는 반영했다가 네. 오히려 이제 중국의 이제 여러 여파라든지 봉쇄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하락을 하고 뭐 환율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외 변수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먼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가는 좀 기대만큼 가느냐 못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노텍이 이제 예상을 했던 시나리오 내에 중국 봉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치를 하기는 좀 선방한다면 또 사실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좋지 않다라는 거죠. 중국 봉쇄에 대한 타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뭐 600만 대, 700만 대 생산 차질 얘기 나오곤 그렇죠. 있잖아요. 뭐 600만 대에서 700만 대 그 생산 차질 때문에 애플의 주가 자체도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폭스콘이 이제 거의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아이폰이 그 애플이 이제 그 생산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인도라든지 이쪽에 공장을 확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생산 비중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 폭스콘에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여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부진도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또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수요 부진은 결국엔 중국에서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쵸. 예, 그게 한 11%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좀 이따도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 생산과 소비는 제가 볼 때는 뭐 봉쇄 완화가 이제 조금 이제 완화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말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를 했죠. 정부 당국자도 얘기를 했고 이번 코로나는 지난번에 이제 변이보다는 훨씬 더 뭐 사망률이 낮다. 그 말은 곧 이제 풀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주요 도시들이 이제 봉쇄를 완화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TV 쪽 수요 부진에 따른 LG노텍의 뭔가 부진함도 영향을 미칠 텐데 사실 TV 수요 부진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 뭔가 하향 추세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에 TV를 거의 안 보는데 네. 축구할 때나 좀 가끔 보고 큰 화면으로 보고 싶을 때. 그때 외에는 사실 뭐 잘안 보죠. TV를 보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는 이제 수요들이 더 많아졌고 그것도 이제 뭔가 PC나 스마트폰, 그렇죠. 탭으로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TV의 교체 주기라는 게 휴대폰처럼 2, 3년이 아니라 거의 뭐 5년에서 10년 단위로 이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뭐 TV 수요는 그렇게 확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당분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TV 수요가 증가해서 LG노텍이라든지 LG전자가 올라오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없나요? 뭔가 앞으로 발전적인 부분들. 뭐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뭐죠? XR 기기. 네. 그렇죠. XR 기기 관련해서 지금 또 관련주들이 또 한번 또 들썩였죠. 지난주에 뭐 지난주 한 번씩 들썩였는데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까지 올라오고 뭐 그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결국 이제 돌이켜 한 1년 전을 돌이켜 보시면 그때도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때는 막연한 기대감, 뭐 내년에 출시할 것이다, 요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게 좀 가시권 그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결국엔 이번에 이제 CES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출시를 하게 됐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도 뭐 가격이 얼마로 정해질 것이냐 여러 이제 변수 요인들은 있는데 이게 이제 XR 기기가 새로운 모멘텀이 LG노텍이라든지 그 외 이제 관련된 기업들한테 굉장히 모멘텀이라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당장 실적에 찍힐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곱하기를 계속 하겠죠. 예, 이제 뭐 이게 몇 대가 팔리면 뭐 LG노텍이 얼마가 수익이 나고 이런 이제 계산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하기 시작할 텐데 네. 그때가 되면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뭐 따라 드셔야 될 거예요. 예, 드셔야 될 것 같고 출시 이후에 이제 시장 반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때 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소비자들은 냉담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소비자 출시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직 좀 부족한데 이렇게 해도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도 그쵸, 있습니다. 모르죠, 그걸.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고 이게 XR 기기가 당장은 이제 게임부터 시작을 하지만 향후에는 계속 이제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IT의 성장 모델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 잡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건 차장님께서는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다양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메타나 다양한 곳에서 나오잖아요, 글라스가. 네. 나오면 구입하실 용이 있으십니까? 한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그냥 단순한 예상으로는 못해도 한 7, 80만 원은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100만 원을 네. 상회하지 않겠나라고 그쵸, 보고 그쵸. 있는데 항상 이제 얼리 어댑터 분들이 이제 항상 빨리 사시죠. 네. 예, 그분들이 써서 이제 뭐 후기들이 계속 올라올 거고. 안 저는 사시겠다는 약간 거네요. 보수적으로 아마 접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게임도 생각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 안경을 예. 썼는데 내가 예.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렇죠. 주변에 이제 10명 중에 한 두세 명만 사더라도 네. 구매 욕구는 확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이제 소외받지 않고 싶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해봤어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 예, 그런 거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되는 경우도 오징어 있고. 게안 보면 그쵸. 왕따 나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IT 기기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스마트폰도 사실은 굉장히 늦게 사가지고 예, 투지폰 오래 쓰셨군요. 휴대폰 그쵸. 예.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건 조금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결국엔 조금 기다리면 항상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나오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우리 이건희 차장님 같은 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정말 신기하다, 살만한 가격대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남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는 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의 하락도 아무래도 이제 관련해서 좀 실적에 좀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해요. 주요 매출 자체가 이제 달러로 찍히고 네. 결국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달러를 바로 이제 환전을 해서 팔자마자 이제 돈이 들어오면 환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소기업들도 요즘엔 다 달러로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필요할 때만 원화로 환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실적에 잡힐 때 이제 하락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지금 결국엔 장부 평가 금액은 못해도 한 1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환율 자체가 거의 10원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실적 악화의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또 환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뭐 숫자상으로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수요는 사실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이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네 개였다가 점점 더 늘어나고 그 가격도 더 비싸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따른 LG노텍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마진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이번에도 뭐 폴디드 줌 관련돼서는 LG노텍이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LG노텍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예전에 한 5% 마진이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10에서 15%, 20% 이렇게까지 이제 상향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신기술이 적용되는 기존 모델에 들어가는 것들은 마진율을 감소시키고 애플의 전략을 보면 새로운 기술을 접하거나 본인들과 같이 이제 협업해서 뭔가 신제품을 만들어내면 초기 한 2, 3년 정도는 뭐 1년에서 2년 정도는 마진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LG노텍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애플 관련돼서 이제 아이폰 뭐 14에 좋은 이제 그 사양들이 높은 사양이 들어갔지만 프로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15부터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뭐 향후에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 실적 가지고 이제 주가를 뺐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오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의 뷰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연된 수요가 다 반영이 될 것이다로 하지만 당장에는 실적 꺾일 것이다에 또 주안점을 둔 증권사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투자를 하는 주체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은 지금 LG노텍을 그래도 담고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을 하는 차원에서 좀 네.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이쪽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약간 프로그램성 매도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비중 조절을 한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G노텍이 중장기적으로 나쁘다고 보는 쪽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당장의 이제 수급 4분기 실적을 보고 접근을 하느냐 네. 아니면 내년을 보고 접근하느냐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호재와 악재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방이 좀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 왜 투자자들마다 이제 그 투자 기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G노텍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요. 지금 일단 이전에 기록했었던 박스권이 한 차례 깨졌고요. 지금 29만 9천 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세우고서 우리가 좀 매매를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의 이제 단기 반등은 급락 직전 정도인 한 35만 원대를 보시는 게 맞는데 중장기로 보시면 저는 한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정고점 탈환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1분기 가이던스가 아직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1분기 가이던스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이제 리레이팅은 가능할 걸로 보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 전까지 이런 공방은 좀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호재가 좀 강하다, 뉴스가 좀 강한 뉴스가 나오거나 XR기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코로나 봉쇄 완화 이런 것들이 좀 확장돼서 이게 수요 회복에 굉장히 큰 견인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뉴스만으로도 35만 원대까지 충분히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노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부디 이제 올해는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메리츠증권 이원희 차장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